그러면 의원님이 본 질문에 대하여 황민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민자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처지와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더 새로운 동구시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대전 혁신도시 시정에 이어 올해 대전 역세권 구역 등이 도심 융합특구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구와 한국판 지역 진영 뉴딜이 선도 지역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을 위한 전초기지인 백신 예방 접종센터를 동구 국민체육센터에 마련하여 현재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면역력 확보를 목표로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까지 현재의 위기 극복에 부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누렸던 예전의 일상을 되찾으리라 믿으며 부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인시에는 모두 4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정 질문 첫째 날로 성영선 의원님과 신현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용도지역 조정의 필요성 등 3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조정의 필요성 및 관리적 건폐율 상향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대전시에서 5년 주기로 인구 증감 등 도시 여건과 장래 토지 수요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대전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조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조정은 주요 정책을 실현하거나 상위 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때 또는 계획적 도시개발에 따른 정비 사업이 시행될 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자투리 용도 지역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할 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의 보존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을 위한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가 발생할 시에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용도지역의 조정 및 관리지역의 건폐율 상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피해자 최소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재정비 증가로 우리 지역 공사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에는 공사 기간 중 안전점검 실시를 골자로 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조합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예년보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여 지난 3월에 조합 및 공사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2021년 매뉴얼에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었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분야별 안전관리비, 점검표, 빈집 안전관리 사항 및 기존 건축물 철거, 해제, 절차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공사장 이외에도 건축 허가 시 모든 건축 공사장에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내하여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상소문화공원 주변 활성화 및 교통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소문화공원에 설치된 상소 오토 캠핑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캠핑장으로 지난 2020년 확대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언택트 관광지로 각광받는 산림욕장의 경우 그 위치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림욕장 내 유아숲 체험원 등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숲 해설 및 숲 체험 연계 프로그램과 동물을 위한 가족 캠프 행사 개최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상소문화공원 주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상소 오토 캠핑장과 만리산을 연결한 명품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은 상소문화공원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소 오토 캠핑장에서 하소 산업단지까지 총 길이 3.3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하소 산업단지까지는 자전거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대전시 주관으로 대전광역시 자전거 도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단위 사업 및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과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을 시비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인산 시향림까지 자전거간 2.35km 자전거 도로 신설안을 2024년 대전광역시 자전거 도로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시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2019년 만인산간 신설 계획이 정부 지원 공모에 아쉽게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소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측면인 주변 교통대책 마련 역시 소홀히 넘기지 않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산림욕장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욕장 입구 등에 주차장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직원을 배치하여 캠핑장 옆 주차장으로 주차 안내를 하는 등 불법 주행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증가한 차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차 안내 직원 확대 배치를 비롯한 도로변 불법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교통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소재 중앙공원 지하 공영차장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역세권 재정 및 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재 중앙공원은 당초 고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계획하여 송정주택 관리를 위한 주차공간 5대 외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소재 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 설치 의견은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대전시 검토 결과 소재 중앙공원을 포함한 역세권 주변의 주차 수요는 건립 예정인 한성센터 주차장에서 수용 예정이며 공원 조성 사업비 140억 원을 예산을 이겼고 초과하고 문화재 인접지 구축에 따른 토목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점으로 지하철장 설치에 대하여 대전시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주차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공원과 인접한 곳에 차량 2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2295 평방미터의 용지를 소축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지난 3월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소재 중앙공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중부 건어물 시장과 역전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 건어물 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중부 건어물 시장은 건어물 공매업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현재 주변 상가의 공실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중부 건어물 시장은 상인 조직이 경과하지 못하고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제도권 밖 시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지난 2월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기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주차장 건립, 특성화 시장 등 각종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중국 건어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공무사업에 꾸준히 도전하여 중국 건어물 시장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2018년도에 45면 규모의 공용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3월에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역전시장 고객 지원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휴식 공간 부재와 공중 화장실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상인들과 고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시장 활성화 사업 등의 공모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내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위원들이 역전시장 주변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으나 배출 시간과 방법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인들과 고객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배출 장소 지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쓰레기는 본인의 집 앞이나 점포 앞에 구역 봉투를 사용하여 정해진 배출 시간에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설사 상인회와 협의하여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배출 장소 주변에 상인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한 역전시장을 만들도록 상인회와 지속 협의하여 쓰레기 배출 문제를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롯데마트 건물 등을 활용한 대동호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동호리 일원에 위치한 롯데마트 동대점 건물은 2020년 5월 14일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구역은 민간 사업자 공모 등 재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 건물의 신축, 증축은 물론이고 용도 변경 또한 제한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 대전 롯데마트 건물 입지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신축 제한이 있었음에도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무산되는 등 기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개발 행위 제한 등 어려운 투자 여건이 있지만 향후 현 건축물을 운영 중인 한국토지신탁과 협조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 없는 대규모 점포 입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복합 2구역에 이미 이제 그 유치가 확정되어 있는 판매 그 시설이 대규모 그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거리에 이러한 그 또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그 좀 우려가 이게 되고 좀 더 그 많은 그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영선 의원님과 신원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동북 발전과 국민 행복 추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일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민호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해 고졌는데 이의 없으십니까?